당독소는 그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달고 맛있는 것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속기 쉬운 소예요. 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헌들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문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해석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뭐냐면은 이 당독소 물질인 메칠근력사를 항문에 주입을 했더니 글쎄 이 쥐들이 설사를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설사뿐만이 아니고 막 머리를 긁고 막 그루밍 행동을 하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죠. 즉 당독소 메칠근력사는 설사, 내장 과민 등 어떤 과민증, 두통뿐만이 아니라 쥐에게 우울증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민성 장 증상의 어떤 전신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를 찾아낸 거죠. 장만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뇌가 나빠진 거죠. 이런 역할을 했다. 실험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입한 당독소 양이 늘어나면서 대변 중에 물기, 그러니까 설사가 많았냐 하는 걸 본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쥐가 설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는 뭔가 흡수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막 이런 일이 사람에게 일어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하면 잘 못 크고 배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봤는데요. 역시 주입한 당독소 대비 스트레스 행동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 이 결과에서 보면 깜짝 놀란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이거는 정식적인 문제가 당독소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밝혀주는 명백한 자료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잔잔한 호수에 당독소를 하나 던졌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데 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독소는 장에서 누가 무엇이 유발할까요? 논문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 있는 대변에서 균주를 추출해서 보았더니 그 중에 일부가 당독소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문헌입니다. 사람의 내장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는 포유류에서 세포독성 물질인 이 메칠근육사를 생산할 수 있다. 놀라운 결과를 알아낸 거죠. 그냥 우리가 먹은 음식, 뭐 나쁜 균이 몸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사람의 내장에 살고 있는 균이 당독소를 펑펑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언제 만들까요? 세균이 만들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살기 어렵게 됐을 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균들의 어떤 경쟁, 이런 걸 물리치기 위해서 위험한 물질을 자기도 위험할 수 있을 텐데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균이 만들어내는 당독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균주를 뭐 억제하는 정도, 이렇게 봤는데 정말 놀란 거는 팔다리를 다 끊어 놓는 겁니다. 자기에게 덤비는 균에 그 팔다리를 다 끊어 놨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번역본을 보면은 손모가 적어졌고 편모가 적어졌다. 이거는 자기한테 경쟁을 유발하는 균의 꼬리나 팔다리를 다 끊었다는 얘기예요. 이 당독소가 얼마나 독한 물질이냐면은 그 경쟁하는 세균의 유전자에 가서 작용을 했다는 뜻이죠. 얼마나 강한 물질이면은 이 편모가 끊어져 나가겠어요. 그리고 이런 선모들도 전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요. 정말 민둥산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 당독소는 우리 몸의 세포는 그냥 놔둘까요?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떨어뜨리고 세포막과 세포막을 연결해주는 결합 물질도 전부 다 끊어버리겠죠. 그러면 장이 열리고 장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해균이 장누수를 유발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일단 유해균에 의한 그 작용에서 장누수를 유발하는 물질이 당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산균을 열심히 먹어도 중요하지만 이 당독소를 분해하는 게 장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인데요. 우리나라 국내의 연구진들이 당독소를 분해하는 균주를 찾아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고 사람에게 엄청난 큰 유익을 끼치는 발견인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독소를 분해하는 균이 어떤 것이냐 보면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와 전통 간장 그리고 전통 된장에서 균들을 뽑아냈죠. 균주의 이름은 KF1450과 KF9, KF11인데요. 이들을 그 시험관 테스트만 끝낸 게 아니고 동물 실험까지 했을 때 최고 80% 이상의 당독소를 저감시켜내는 결과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의 변화를 보면
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 균주를 사용했을 때 80% 이상 당독소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당독소가 줄어들면 장에 있는 세포에 자극을 덜 주게 되고 또 장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 몸은 건강한 장을 유지하게 되고 나쁜 장에 의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천식과 당뇨, 혈압, 심장병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균을 찾아낸 거예요.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균 같습니다. 이런 균주들을 잘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 당독소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설사하고 잘 안 크는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자꾸 나이 먹으면 이렇게 말라가고 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건강에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냐 그걸 살펴보면은요. 이것도 국내 연구진들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이 암주간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장을 통해서 들어올 때 막 죽처럼 분해가 돼서 들어오는데 이 그걸 받아들이는 요 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오르내리면서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오르내리게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 암주간 주변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층에 기대서 암주간이 오르내리면서 음식물을 주사기로 쭉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이게 원활하게 오르내리지 못하게 되면은 음식물 흡수가 안 되겠죠. 평활근에 끼어 있는 당독소가 많아지면 그 평활근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암주간도 제 역할을 못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추측한 그 논리인데, 암주간 주변에 이 균이 유산균이 흡수율을 좋게 하더라 하는 실험 결과 이만에는 당독소를 분해함으로써 평활근을 보호하고 평활근을 타고 오르내리는 암주간의 작용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수가 프리바이오틱스하고 유산균 열심히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먹은 균이 당독소에 의해서 다 파괴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당독소를 분해하는 균주와 함께 섭취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상체질 약사 한상범이었고요.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독소도 꼭 분해해야 된다 하는 강의를 드렸습니다. 장 건강을 지켜서 가족과 내 건강 우리가 지켜보세요. 여러 성인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 끝에 성경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배는, 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